정부 파트로 이제 올해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자정부 요번에 이제 엊그제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UN 평가에서 이제 3회 연속 계속 1등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공공부문이라는 어떤 전자정부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 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oT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어떤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자정부 서비스라든지 공공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이렇게 국민 편익에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요청을 받았을 때는 10분 발표고, 그리고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올 줄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좀 무거운 마음을 좀 이렇게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진화와 스마트 데이터인데, 제가 왜 이런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았었냐면, 원래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좀 미래 연구 쪽입니다. 미래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머징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냥 트렌드, 남들이 다 보는 그런 트렌드보다는 남들이 잘 간과하기 쉽고 좀 파급력이 지금은 약하지만 굉장히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 있는 그런 이머징 이슈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이게 스마트 데이터라는 이슈를 제가 발굴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빅데이터를 넘어가기 전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일단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위 우리나라가 소위 정보화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수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 이런 통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다가 점차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동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손에 전부 다 모바일 폰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스마트 데이터 환경이라든지 심지어는 IoT 환경으로 점점 진화하게 되면서 우리가 활용하고 그냥 넘어가는 데이터들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언제 했느냐면 사실은 그 메타그룹, 가트너 그룹의 전신입니다. 2001년도에 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데이터의 증가가 세 가지 정도의 특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처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발륨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다양성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를 했고요.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 폭증이라는 것은 2007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보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되고 2011년도에는 소위 제타바이트 시대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페타바이트인데 이 페타바이트의 한 100만 배 정도가 제타바이트라고 하니까 그 양이 얼마만큼 큰지는 아마 미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인데 그게 조직 내부에 있고 조직 외부에 있는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 시스템 구축한다고 할 때는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받아가지고서 그걸 굉장히 구조화시키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또는 상품을 만든다라든지 그러한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 활용을 점점 했었더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조직 외부에 있는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어떤 정부 내에 있는 공공 데이터들도 보면은 조직 외부에 있는 굉장히 구조화된 데이터에 있다라는 것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르는 어떤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도 생각을 할 때는 조직 외부에 있는 비구조화된 데이터, 뭐 구글이라든지 SNS 특히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인데요. 데이터의 증가되는 속도보다도 이것을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만큼 데이터의 속도는 증가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 수가 있고, 이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 기업과 고객 간의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이제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관측하는 데이터, 소위 이제 센싱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다 이제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건가? 그냥 빅데이터만 갖다 쓰면은 모두 다 이제 만명통치약인가? 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는 굉장히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또 비구조화되어 있는 비구조화된 어떤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각각의 모든 데이터를 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어떤 형사나 또는 탐정이
또 사건을 추적하고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끌어모아 가지고서 재해석을 해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은 굉장히 비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비구조화된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비구조화된 데이터들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협력적인 어떤 관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 부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보면은 이제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떤 협력적 통치 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그 수직 방향의 어떤 지배보다는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관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비구조화된 프로세스와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좌표를 통해서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데이터를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빅데이터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잘 때까지 그 디지털 기기를 손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 뭐 이미 알람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을 이용을 하고 있죠. 회사 와가지고서는 PC 기반으로 또 일을 하고 있죠. 뭐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일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곳에 일본인이 있고 중국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고 또는 미국인이 있다고 친다라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각각 그들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소통이 과연 될까요? 되질 않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하나의 멀티스크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호환이 가능한, 상호 운용성이 가능한 그런 어떤 데이터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PC나 또는 모바일 단말기나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단말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의 그 가격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서 그러한 데이터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역시 이제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그러한 환경들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유용성 분들을 좀 제가 좋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번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계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페인버그 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빅데이터는 내년부터 꺼진다. 그것이 사실 올해부터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빅데이터 거품이 이제 꺼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에 더 이상 이게 그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은 obsolete하다, 뭐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원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전략을 갖다가 만들고 미래부나 안행부에서 계속 또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러한 어떤 이그나이트 행사에서도 빅데이터 이슈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기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빅데이터는 이것으로서는 물거품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거품이라기보다는 한 차례 더 우리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화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그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어떤 데이터 환경에서 어떤 그 민간 기업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민간 기업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광고 CMO, 그러니까 Chief Marketing Officer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고객을 얼마만큼 확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빨리 우리 제품의 고객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빨리 끌어모아서 빨리 그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보여줘가지고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아마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회사의 CEO, 어떤 정보 시스템 그 관리자들은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보다 유지하고 더욱더 확 성장시킬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광고 대행은 좌보다는 사실은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CIO의 역할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 데이터의 개념이 사실은 등장합니다. 빅데이터에서 스마트 데이터라고 해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대단히 정확해야 되고, 고객을 위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지금 그냥 리얼타임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이런 개념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와가지고서 그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곤란하다. 근데 빅데이터는
득점과 동시에 빅노이즈라는 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면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을 필터링을 해준 빅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 걸러지고 실행 공유수는 액셔너블한 어떤 특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3A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물론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의 구분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스마트 데이터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어떤 그 데이터라는 시드가 뿌려지게 되고, 이것들이 각 모델의 어떤 서비스가 된다라든지 어떤 도메인 특징에 맞는 그런 걸로 좀 확장이 되고, 그 당시 그것도 어떤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된 다음에 그 피드백이 되어서 적응이 되는 이러한 어떤 그 피드백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데이터가 보다 그 이제 애큐리트하고 애자일하고 이제 액셔너블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보다 면밀한 리서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는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 기준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있나 없나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었나, 그리고 민간 기업 같으면 수익과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나, 그리고 이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걸 갖다가 유효한 어떤 밸리데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근거나 원동력으로 작용이 과연 되나,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게 컨설턴트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밴드를 과연 필요로 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새로운 비즈니스 조건에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이후에 그런 기준으로서 빅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 나왔던 뭐 연구에서 초연결 사회의 스마트 데이터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는 좀 민간 기업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스마트 데이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런 스마트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애자일 해야 되고, 애큐레이트 해야 되고, 액셔너블 해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오픈되어야 되고, 링크가 되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고, 재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클린징 하우스라든지 어떤 서드 파티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반들, 그다음 LOD라든지, 그리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가주 하부 구조로서의 그런 어떤 기반들이 갖춰져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이걸 다시 민간 기업이라든지 시장 환경에 도출한다라면 보다 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서 그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뭐 이러한 어떤 것들을 좀 차용을 해서 이렇게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걸로 변형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